계약서의 계약일을 포함하여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X에 올라온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정리하면 법위가 올라와 있고 불산입은 기본 원칙, 살펴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HBM의 진실, 나쁜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반도체 전쟁 이미 시작됐고 또 리라는 박사가의 충격적인 보고서인데 충격적인 거는 뭐 어디 한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금 대처가 늦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지금도 이 순간에 메모리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강해도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급한 게 아니라 메모리가 중요한 겁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오늘은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었던 헤럴드 리 박사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근본적 시각과 시장 구조 분석이라는 글을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 독일 그 은행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HBM 하이브리드 본딩 3D 개발을 총괄했던 헤럴드 리 박사가 현재 이츠리 M 컨설팅 대표입니다. 통화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24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가 봅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삼성전자 HBM4로 반등이 시작됐다. 26년 하반기에 점유율이 최고 30%에 회복할 시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2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리 박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실제 일정상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최소 6개월 앞서 있고 삼성은 마이크론보다 3개월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마이크론이 6월달에 샘플을 듣고 삼성전자가 7월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은 마이크론보다 3개월 늦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헤럴드 리 박사가 누구냐? 삼성의 전 부사장입니다. HBM 하이브리드 본딩 3D DRAM을 담당했다 그래요. 완전히 삼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설팅 회사 이츠리 M 컴퍼니의 설립자이면서 수석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주제는 HBM 시장 전망,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삼성이 어떻다, SK가 어떻다, 마이크론이 어떻다 비교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4 시장 개요 및 샘플 공급 일정을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25년 3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납품을 했습니다. 4월에 자격 심사가 예정이라 뭐 이렇게 했는데 4월이 예정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5년 7월에 소량 샘플이 들어갔습니다. 9월에 주요 샘플을 공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약 6개월, 마이크론보다는 3개월이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의문점은 뭐냐? 생산 및 수율 이슈 일부 지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일부 보도를 보니까 삼성이 HBM4에 코어를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보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대규모 이제 클린룸이라든가 캠퍼스 확장력은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뭐 캐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워딩을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율 및 실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HBM4, HBM4E 세대에도 일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제공할 수 있는 클린룸 규모와 생산 용량 확장성이 점유율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빠른 시간에 점유율을 회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각사의 이 생산 인프라를 비교를 했어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HBM4가 램프업 중이고 P5가 건설 예정이고 P6가 계획 중이고 장기적으로 용인에 또 시스템 반도체 6개의 메가팹을 30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죠. 만만치 않죠. SK도 용인에 이제 Y1에서 Y4까지 4개의 팹을 가동을 하고 27년 5월부터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죠. 마이크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히로시마, 미국의 아이다호의 건재 하고 이제 뉴욕주에 신규 팹을 해서 27년부터 29년까지 팹이 계속 이제 그 신규 가동을 할 예정이죠. 제가 만났던 마이크론의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팹이 5개가 증설 예정인데 한 팹에서 6만 개씩 나온다 해도 이거 30만 장이 늘어나니까 27년 이후에 마이크론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핀 속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bps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엔비디아가 10기가 bps 이상의 속도를 요구했다. HBM4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 박사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은 11기가 bps를 달성했다 그러고 SK 하이닉스도 이미 10기가 bps 이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약간의 그 속도를 약간은 스펙을 변경을 한 겁니다. 상향을 한 겁니다. 정확한 그거는 팩트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나와 있는 여러 그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4의 핵심은 속도보다는 IO가 2배 확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HBM3까지는 TSV 구멍이 1024개였는데 HBM4에는 2048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했었죠. 한미 반도체 임원부를 만났더니만 2048개를 거기다 다 구위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연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H자 형식으로 해서 위로도 열을 빼고 옆으로도 열을 뺀다. 그래서 IO 이 숫자가 2배나 확보돼서 대역폭이 향상됐다는 거죠. 자, 원래 워딩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MD 경쟁을 의식해서 핀당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10기가 bps 이상 최대 11기가 bps를 요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헤럴드 리 박사는 과장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HBM4에서는 IO 수가 2배로 증가하면서 전체 폭이 확대되며 이는 DDR5 회로 설계와 베이스다이 설계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다이를 한번 볼까요? 베이스다이는 3사가 다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 3나노 핀팩 공정을 활용했다고 헤럴드 리 박사가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는 12나노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론은 기존의 베이스다이입니다. D램 라인입니다. 리 박사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로직을 적용을 했습니다. 수율도 90%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나노급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변동에는 큰 베이스다이에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워딩을 보면 그러나 이 박사는 HBM4 세대에서 20나노대 베이스다이도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마이크론이 HBM4E부터 TSMC 3나노로 이동하는 계획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큰 불리함은 없다고 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율을 볼까요? 수율하고 패키징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원시 D램 수율이 추정치가 50에서 80%, 불확실성이 크죠. 맞습니다. 50에서 80%. 50%는 어디냐? HBM4를 얘기를 했어요. 4를 상대로 했을 때 저렇고 80%, 70%, 80%는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요. 취재했던 기자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TCNCF 방식으로 70%를 달성을 했고 1년 전에는 30%.
자, 이렇게 지금 수율이 70% 달성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한미반도의 TC본드를 사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원시 D램 수율만 나온 거지 HBM에 대한 수율은 아직까지 발표된.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마이크론이 HBM 매출 총이익이 60%를 증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미반도체 TC본드를 도입을 해서 수율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리 박사는 SK 하이닉스가 MR 머프로 더 높을 것이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수율은 9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방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능도 SK 하이닉스가 우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워딩을 볼까요?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공정을 통해 90% 이상의 패키징 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열 방출 성능도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HBM3E에서 SK 하이닉스의 수율이라든가 이런 제품의 성능을 따라갈 업체는 없다. 스택, 이게 층을 얘기하는 거죠. 12단과 20단과 이제 본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BM4E는 16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R 머프 대 TC NCF, 스택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여전히 수율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날 방송을 했죠. 한미반도체를 하면서 삼성이 HBM4에서 정말 한미반도체 TC본드 없이 HBM4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은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7년이라고 얘기하고 삼성은 2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용은 여기 헤럴드 리 박사는 2배라 그러는데 3배 이상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공정 안정성이 낮습니다. 적어도 HBM5 20단 이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워딩을 보겠습니다. HBM 스택이 16단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SK 하이닉스의 MR 머프 우위는 더 커지고 삼성과 마이크론의 TC, NCF 방식은 한계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SMPT와 KNS는 플럭스리스 TC 본딩 도입 기회를 통해서 TC NCF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닌 신규 장비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플럭스리스는 하이브리드 본드를 가기 전에 한 해 중간 달인데 한미반도체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는 HBM5 20단 세대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아직 기술적으로 민감한 공정 단계가 많고 생산 단계가 약 2배, 3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증가하여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16단 시점에도 도입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 HBM 점유율 및 가격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이 수율 개선을 했을 때 26년 4분기 점유율이 10%로 예상을 합니다. 충격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럴드 리 박사의 보고서가 충격적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우리나라 최대 30%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럴드 리 박사, 삼성 반도체에서 HBM을 개발했던 부사장인데 26년 4분기가 돼도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HBM3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통과 후 30% 가격 할인 책정을 추진하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저가 SKU는 이제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U 중심으로 점유율이 10 내지 20%를 확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HBM3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HBM3E가 이제 상반기까지 가고 하반기부터는 HBM4인데 점유율이 10%를 본다는 얘기예요. 삼성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삼성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율이 마이크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26년 4분기 점유율은 10%.
보도된 거는 30%예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마이크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그럼 마이크론이 수위를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한미반도체 TC본도를 가져가면서 개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미반도체 TC본도가 삼성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싱카와 장비, 세메스 장비로 과연 수율을 얼만큼 개선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HBM3 점유율 최근 엔비디아 인증 통과 후 30% 할인 가격으로 전략인데 낮은 중간급 SKU 이제 그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심으로 10 내지 20%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4 가격은 SK 하이닉스는 기가바이트당 23에서 24달러, HBM3E 대비해서 70%가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HBM3가 현재 14달러 미만인데 23에서 24달러 워낙에 비싼 거죠. 그래서 높은 스택과 IO 패드로 인해서 수율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별 평가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마이크론이 26년, 27년에 HBM3E 점유율을 20에서 25%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10에서 20%를 보고 있어요. HBM3E입니다. HBM4가 아닙니다. 26년에서 27년입니다. 그러니까 26년 내년하고 후년에도 HBM3E가 사용될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을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4의 강세가 지속되지만 MR 머프가 20단에서 잘 먹힐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16단까지는 잘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술 개선 시 회복력이 있습니다. 기술 개선 시 기억하시고 도이치방크는 시장 내 마이크론 점유율 하락, 가격 하락 우려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점유율이라든가 가격 하락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마이크론은 HBM4에서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겠지만 핀 속도 우려는 과장됐고 베이스 타이도 충분하며 HBM4E에서는 맞춤형 설계로 인해서 인정된 공급 업체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마이크론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설비에 대한 얘기고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X에 들어가시면 이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헤럴드 리 박사는 삼성 회복치 않은 과소평가, 마이크론 우려는 과장. 그러니까 삼성이 내년에 점유율이 30%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얘기한 거는 과소평가. 내년에 몇 퍼센트? 1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율 이슈가 존재하지만 삼성의 인프라 확장, 자체 파운드리, 장기 투자 팹을 증설하는 그런 그 능력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HBM4 가격은 예상보다 높고 HBM 장비 소재주는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보고서는 헤럴드 리 박사라는 사람인데 삼성에서 HBM 하이브리드 3D D램을 연구하던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의 도이치방크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